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제가 이제 10개국은 이전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보고 또 강연할 때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한중일 시장에 대해서 포커스를 뒀는데 2010년대 이후에는 아세안 10개국에 주목되고 있고 신흥공업국으로서 이 시장이 앞으로 10년, 20년에는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외도 많이 다녀보고 글로벌 시장도 많이 관련해서 20년 거의 이제 이상을 지켜보니까요.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주변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철희 박사와 통통통에 아세안 10개국을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포지셔닝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이제 세계은행이 2018년에 발표한 거 보면은 총 76억 달러의 국가 GDP가 있습니다. 200개국에 총 76억 달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어딘지 아시죠? 당연히 미국입니다. 1위 미국 20조 달러. 2등은 한국, 일본, 중국을 합친 한중일 시장이요. 19조 달러가 나옵니다. 뭐 이제 인구도 세계 1위 하고 있는 중국이 12조 달러가 넘어섰고요. 지금 3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이 약 5조 4천 달러. 우리나라가 이제 12위로 약 1.5조 달러 해갖고 세 나라 합치니까요. 19조 달러의 시장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은 인구가 줄고 한국은 10년 후에 인구가 줄면 어때요? 규모는 작아지지만 지금 1인당 GDP 10,000달러를 갖고 있는 중국은 당분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총 국가 GDP는 계속 커갈 걸로 봅니다. 한중일 시장 자체는 엄청 커지겠죠. 자, 세 번째가 2002년에 이제 결성한 유럽연합 EU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결성하고 있기 때문에 EU 시장 자체는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선진국들은요, 소득도 커지지 않고 성장률도 거의 그냥 지속적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EU 연합, 지금 27개국은 거의 18조 전후, 뭐, 커져야 19조, 많아야 20조 그 선에서 움직일 걸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동남아 아세안 10개국은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2.5조 달러의 규모의 총 GDP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측하기로는 2030년이 되면은 2배인 5조 달러 정도까지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게 아세안 10개국입니다. 제가 한번 아세안 10개국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세안 10개국에는 기본적으로 10개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해운과 항만의 중개지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구는 9,750만으로서 거의 최근에 아세안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높고 고용 인구 창출이 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이 투자한 1위 국가가 되고 있는 게 베트남입니다. 뭐 삼성전자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고용 인력만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기업들, 또 예를 들어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베트남 지역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구는 뭐 인도네시아 자체가 2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의 동남아시아 허브 지역으로 지금 중요한 요충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두 지역은 향후에도 계속 지속 성장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태국입니다. 태국은 뭐 저희 불교 나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태국 자체가 워낙 숭배하는 나라지만은 태국도 이전에 이제 다양한 국가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베트남하고 우호적인 것처럼 과거에 우리보다 10년, 15년 앞서서 일본이 동남아시아도 선점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이 우호적인 나라가 태국하고 일본은 좀 우호적인 나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를 들면요. 캄보디아입니다. 뭐 캄보디아 여러분들 뭐 앙코르와트 유명한 세계유산도 있지만은 관광지로 유명하고 이쪽은 지금 당분간 리조트 플러스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가 라오스입니다. 저도 이제 한 달 정도, 아마 이번 달 정도에 제가 라오스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박 5일 동안 라오스를 갔다 오는데, 라오스는 인구 한 750만이고 공산주의 국가가 돼 있지만 최근에 라오스도 리조트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스도 해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라오스를 갖다가 확대하려고 많이 알리면서 라오스를 갖다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여덟 번째가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뭐 수도는 양곤이고요. 이 나라도 아웅산 수치로 뭐 너무 유명하지만은 공산주의에서 여기 민주주의 독립하면서 지금 커간 나라인데 땅도 우리나라보다 엄청 크지만은 수도라든가 주심 공업도시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에도 뭐 10년, 20년 걸쳐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9번째가 이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인구도 뭐 많지만은 아마 섬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섬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해외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상품에 이동할 때 물류 거점 통폐합이 참 힘든 나라가 필리핀인데, 생각보다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과거에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필리핀이 최근에 뭐 몇십 년 동안은 필리핀이 큰 성장 없이 관광지의 일부가 지금 저기 유명하고 필리핀 자체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에 동남아시아 아세안 10개국 중에서요,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가 브루나이입니다. 저도 한 3년 전에 이제 브루나이를 갔다가 2박 3일로 잠깐 가서 거기서 이제 초청 강연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 아세안 문화교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청 강연 의뢰가 와서 그 멤버들하고 같이 가서 브루나이를 한 2박 3일 보면서 거기 기업인 대상으로 이제 초청 강연하고 차관들 만나서 미팅하고,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한국 대사관에서 초청을 받아갖고 한국 대사관에서 저녁 디너를 같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박 3일을 브루나이 보니까요, 브루나이는 그 중에서 인구는 43만 명이고, 당시에는 뭐 가스하고 셰일 가스, 석유, 고급 품질을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브루나이 왕국 같은 경우 사실 뭐 소득이 한 4만 달러 이상으로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이제 1인당 GDP가 참 높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몇 년 사이에 미국이 가스, 셰일 이쪽이 개발되다 보니까요, 이쪽에 이제 총 소득이 3만 달러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10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이제 광화문에 가서 보시면요, 광화문에 어디냐, 프레스센터 그 건물 한 10층인데요. 그 안에 한국 아세안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 아세안은 10개국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한국하고 아세안 플러스 3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세안 10개국에다가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해서 플러스 3개국, 또 여기다 3개국을 더해서 플러스 6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렇게 6개 나라를 포함해서 아세안 공동 영역을 갖다가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10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15년 12월 31일 날 출범해서 경제공동체를 갖다가 아예 결성을 했습니다. 아마 장래는 이제 EU 연합이 2000년에 해갖고 결성한 것처럼 아세안 10개국도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투자부터 무역부터 다양한 걸 갖다가 교류하면서 10개국 안에서는 이제 관세도 철폐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국가권을 좀 형성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뭐 이렇게 관련돼갖고 동남아시아 5개국을 그 전에 다녀보니까, 싱가포르도 포함해서요, 보니까 아세안에는 이제 서로 이제 고용 인력 파견을 하다 보니까, 그때 브루나이 갔을 때도 보니까 브루나이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와서 많이 일을 하더라고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가별, 개인별 소득의 차이는 있지만은 아세안 10개국 사이에서는 뭐 땅이 넓고 좁은 좋지만은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연대감을 잘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남아시아에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기하고 건기가 확실합니다. 근데 낮에는 무척 덥다가 어때요? 밤에는 비가 한번 시원하게 쫙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징이 하나 뭐냐면은 아세안의 국가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이제 불교를 믿는 국가도 있지만은, 그래서 전 세계 이슬람 국가가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인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이슬람 국가 하면 어떻죠? 열심히 생활하다가 라마단 금식 기간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식사 안 하고 계속 금식하다가 또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은 일부 나라에서는 술하고 담배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기억으로 브루나이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 참고로 좀 팁을 드리면은, 브루나이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직항이 없어요. 뭐 싱가포르, 필리핀,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런 데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직항이 있는데, 브루나이 같은 경우 거의 직항이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트랜스포 하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경유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하고 담배를 외국인이 마실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행기 기내에서 사갔고요. 거기다 리스트 목록을 해갖고, 뭐 술은 한 병, 뭐 맥주는 20캔, 담배는 한 보로 이렇게 해갖고, 관광객이 한해서 그게 허용되니까 그걸 갖다 힘드신 분들은 사전에 이렇게 한번 좀 준비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브루나이 갔을 때는 뭐 알고는 갔지만은 진짜 그쵸, 대사관에서 초청받았을 때는 그때 이제 한국 술부터 거기서 이제 관저리가 술을 마셨는데, 그 외에서는 비즈니스하고 뭐 할 때는 이제 술을 마실 기회가 거의 없어요. 식사하면서 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음에 브루나이 있다가 말레이시아로 갈 때 어떤 여행지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그 호텔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뭐예요? 생맥주를 갖다 서너 잔을 그냥 이렇게 쫙 마시면서 리조트를 좀 생활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아세안 10개국은 정리하자면은 지금은 총 국가 GDP 10개국이 약 3조 달러인데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5조 달러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아세안 10개국의 일단은 시작을 요거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안 10개국 관련해서 제가 2탄, 3탄 지속적으로 계속 방송했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